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비서관이 네. 메모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분의 이름을 보시기만 하세요. 실명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 아세요? 네. 함께 근무했었죠. 함께 근무하지 않고 제자죠. 네? 제자였어요. 제자죠. 네네.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인정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도 결혼해서 변호사 부인이고 변호사 부인인 건 알죠. 남편 역시 제자죠. 최근에 저한테 축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명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 및 개인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형제를 반대하십니다. 아시죠? 네. 후보자께서는 사형자를 찬성한다는 그러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죠. 그런 의미로 기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제에 대한 논쟁이 사형제의 즉각적 전면적 폐지냐 아니면 존치냐는 그 극단적 논쟁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흉악범을 제외한 나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네. 사형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형제를 저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될 제도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네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독립 조정, 그리고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공수처를 만약에 신설하면은 또 법무부를 탈검찰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이외 수사기관이라는 게 이제 그 상설특검, 특별특검이 있고 또 수사기관 수사권은 없지만은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그러한 것은 이미 지금도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것은 곧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검찰 조직만으로서 그런 모든 범죄라든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패, 부정부패 장관의 의지를 묻는 거지. 저는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은요?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소권 남용 억제 등 이러한 것을 장관의 의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기소권의 남용은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는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현재 과반수도 못 미치는 120석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보다도 훨씬 취약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큰 소리치다가 제가 쭉 한 10여 년 법사위를 하는데 다 용두삼이 됐고 저희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청도 이제 해경청도 소방방재청도 다 독립되는데 독립된 예산,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방대한 검찰청만 법무부에 예속돼 가지고 늘 정치검찰이라는 또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개혁은 이러한 임명직 검찰총장이 선출직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또 법과 대학에서 그러한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은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가지고 독립청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인사권도 예산권도 독립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이 검찰 조직이 법무부와 분리돼서 독립된 청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잘못 자칫하다가는 물론 직선제니까 그런 우려는 줄어들겠지만은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기관화될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는 훨씬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마무리해 주시기, 예. 마무리 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을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우선 촛불 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개혁까지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그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및 인사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가 이제 지명된 직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법무부의 실국장의 경우에 반드시 검사만으로 보임해야 되는 그런 직위도 있고요. 또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대통령령을 고치면은 다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이 처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그 비법조인 출신의 순수 법학자로만 언론 보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과연 이런 법무부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네, 요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비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무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대검찰청 또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사개추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셔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법무부와 검찰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인 감각도 겸비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정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제를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그 법무부 정책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당시에 법무부의 시급한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1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현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였고요. 전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떤 결실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끌어내지 못했던 과제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한번 소신껏 추진해 보이고 싶은 정책이나 그런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이 검찰의 어떤 권한 비대화를 좀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를 검찰 행정만이 아니라 법무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그러한 그 탈검찰화 보임을 통해서 법무부가 이 검찰 조직과 동일시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시각을 불씨시킴으로써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인사 관련 제도 중에서 보면 검찰 인사위원회 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담연 평가제, 그다음에 우수자원 추천제도, 직위공모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그 당시에 검사로 근무해서 실제적으로는 혜택이라면 혜택을 뭐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검사의 직급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사실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제도 중에 그 검사 담연 평가제 같은 경우가 2009년경부터 시행 중단 됐었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고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7년 만에 부활해서 인사 관련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검사 담연 평가제에 대해서 다시 뭐 어떤 도입을 새롭게 하시겠다든지 역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들 또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담연 평가 제도의 결과도 반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과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 중에서 특별히 어떤 법안 이렇게 읽어보셨죠, 후보자님? 네. 그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그 공수처장 임명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두 분 안을 보면은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는다든가 또 수사 대상도 거의 뭐 대동소이해서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후보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독립 조정, 그리고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공수처를 만약에 신설하면은 또 법무부를 탈검찰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검찰 이외 수사기관이라는 게 이제 그 상설특검, 특별특검이 있고 또 수사권은 없지만은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그러한 것은 이미 지금도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것은 곧 검찰 개혁의 최근에 저한테 축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명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 및 개인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형제를 반대하십니다. 아시죠? 네. 후보자께서는 사형자를 찬성한다는 그러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죠. 그런 의미로 기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제에 대한 논쟁이 사형제의 즉각적 전면적 폐지냐 아니면 존치냐는 그 극단적 논쟁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흉악범을 제외한 나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네. 사형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형제를 저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될 제도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네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공수처 설치, 법무부에 대해서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검찰 조직만으로서 그런 모든 범죄라든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패, 부정부패나 이런 장관의 의지를 묻는 거지. 저는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은요?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소권 남용 억제 등 이러한 것을 장관의 의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기소권의 남용은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지금 의해서 문재인 정부는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현재 과반수도 못 미치는 120석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보다도 훨씬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비서관이 네. 메모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분의 이름을 보시기만 하세요. 실명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 아세요? 네. 함께 근무했었죠. 함께 근무하지 않고 제자죠. 네? 제자였어요. 제자죠. 네네.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인정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도 결혼해서 변호사 부인이고 변호사 부인인 건 알죠?
남편 역시 제자.